약장사와 할머니. 봄날 오후 아파트 단지 앞 작은 공터에 하얀 천막이 펼쳐졌다. 건강한 삶을 위한 특별한 기회 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스피커에서는 신나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다. 70대 후반의 김순덕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니, 또 나가시나요? 첫째 아들 민호가 현관에서 할머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이미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있었다. 민호의 한숨 소리가 빈 거실에 울려 퍼졌다. 천막 안에서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어르신들, 이 홍삼 액기스는 그냥 홍삼이 아닙니다. 6년근 홍삼의 녹용, 산삼까지 들어간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백화점에서 팔면 한 박스에 50만원은 좋게 받을 건데 오늘만 특가로 15만원. 순떡 할머니는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옆자리 할머니와 속삭이며 무언가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저기 계신 할머니, 지난번에 우리 제품 드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갑자기 마이크가 순떡 할머니를 향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자 할머니는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고, 정말 좋더라고요. 무릎이 아팠는데 이틀 먹고 나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약장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보세요. 직접 체험하신 분의 증언입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그날도 순떡 할머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홍삼 액기스 2박스를 샀다. 30만원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첫째 아들이 어제 드린 용돈 40만원 중 대부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민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어머니, 또 사오셨어요? 이번 건 정말 좋은 거야. 박 할머니도 먹고 당뇨가 많이 나아졌다더라. 민호는 할머니가 들고 온 상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수백만 원을 써버렸다. 처음에는 건강식품이었고 그 다음에는 자석 매트리스, 그리고 각종 건강 보조제들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민호의 아내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제품들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물론이지. 내가 직접 써보니까 알겠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몰라. 영희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어머니 일로 얘기 좀 하자. 둘째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형, 또 그 얘기예요? 어머니한테 용돈을 그만 드리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요. 그게 쉽게 되나? 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안 드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그런데 돈을 쓰시는 거잖아요. 형이 계속 용돈을 드리니까 약장사들이 우리 어머니를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막내딸 민정도 화상통화에 참여했다. 캐나다에 사는 그녀의 얼굴은 화면 너머로도 걱정이 역력했다. 오빠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들에게 속고 계신 거잖아요. 당장 멈춰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어머니가 슬퍼하시면 어쩌라고? 형,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통장을 관리해야 해요. 용돈도 일정 금액만 정해서 드리고요.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이실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순떡 할머니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런 제안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오전, 순떡 할머니는 또다시 아파트 단지를 나섰다. 이번에는 다른 곳에 천막이 쳐져 있었다. 기적의 황토 침대, 암도 고치는 천연치료법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어르신들, 이 황토 침대는 그냥 황토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40대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각종 의학 용어를 섞어가며 황토의 효능에 대해 설명했다. 원적 외선이 나와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음이온이 발생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이걸 쓰고 완치되신 사례가 많아요. 순떡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옆에 앉은 박 할머니가 속삭였다.
순떡아,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유방암 수술했거든. 이런 거라도 해봐야지. 그럼 건강이 최고지. 돈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순떡 할머니는 또다시 지갑을 열었다. 이번에는 80만 원짜리 황토 침대를 주문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를 본 민우는 상황을 직감했다. 어머니, 오늘은 뭘 사셨어요? 아주 좋은 걸 샀어. 황토 침대인데 암도 고친대.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 건 다 가짜예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걸 왜 믿으세요? 너는 뭘 알아?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확실하더라고.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다. 민수와 민정이 모두 민우의 집으로 모였다. 순떡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형, 이번 달에만 어머니가 쓴 돈이 얼마예요? 민정이 물었다. 민우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200만 원 넘을 거야. 이건 정말 심각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인 건 아닐까요? 판단력이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했더니 화내시더라. 자기는 정정하다고. 민정이 한숨을 쉬었다. 오빠, 정말 미안하지만 용돈을 끊어야 해요. 이렇게 계속 주면 어머니만 피해를 당해요. 쉽게 말하네. 민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너희들은 멀리 있어서 모르겠지만 나는 매일 어머니를 봐야 하거든. 어머니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견디라고? 그럼 형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민수가 반박했다. 어머니 돈 다 떨어질 때까지? 말다툼이 격해지려는 순간 순떡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뭘 그렇게 싸워? 내가 다 들었어. 자식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너희들이 뭘 알아?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저었다. 됐어, 다 됐어. 앞으로 용돈 안 받을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고 할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며칠 후 순떡 할머니는 은행에 갔다. 정기예금을 해지하러 간 것이었다. 20년 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 500만 원을 찾았다. 할머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건강에 투자하려고. 나이가 이만하면 건강이 최고잖아. 은행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요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단지에는 또 다른 천막이 섰다. 기적의 게르마늄 목걸이,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 순떡 할머니는 새로 찾은 돈을 가지고 그곳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다. 자식들의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자유감이 있었다. 어르신들, 게르마늄은 반도체 재료로도 쓰이는 고급 물질입니다. 젊은 남성 판매원이 목에 무언가를 걸고 나와 과장된 동작으로 설명했다. 이걸 목에 걸고 계시면 혈액 속 독소가 빠져나가고 면역력이 300% 증가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이걸 쓰고 완치되신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순떡 할머니는 눈을 빛내며 들었다. 옆에 박 할머니도 관심을 보였다. 얼마예요? 보통은 한 개에 50만 원인데 오늘만 특가로 30만 원입니다. 2개 주세요. 순떡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를 본 영희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목에 뭘 걸고 계세요? 게르마늄 목걸이야. 건강에 아주 좋다더라. 영희는 민우에게 연락했다. 민우는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또 사신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났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할머니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민우는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해달라고 했고 할머니는 마지못해 건네주었다. 정기예금이 해지된 것을 본 민우는 머리가 하얘졌다. 어머니, 이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이었잖아요.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민우는 동생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다급했다. 어머니가 정기예금까지 깨셨어.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민정의 목소리도 심각해졌다. 오빠,
이제 정말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요.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모시고 가? 어머니가 절대 안 가실 텐데. 속여서라도 가야죠.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고. 다음 날 민우는 할머니에게 건강검진을 받자고 제안했다. 어머니, 오랫동안 검진 안 받으셨잖아요. 한번 받아보세요. 난 건강해. 검진 뭐하러 받아?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결국 순떡 할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치매 검사를 하자고 하자 크게 화를 냈다. 내가 치매라고? 말도 안 돼. 검사 결과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의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판단력이 조금씩 떨어지실 수 있어요. 특히 사기나 불필요한 구매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은 다시 회의를 했다. 이번에는 순떡 할머니도 참석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까짓 의사가 뭘 알아? 나는 멀쩡해. 어머니, 그래도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민우가 애원하듯 말했다. 그런 곳에서 파는 건 정말 효과가 없어요. 너희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며칠 후 또다시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천막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김없이 나갔다. 이번에는 만병통치 자석 팔찌였다. 가격은 25만 원이었고 할머니는 주저없이 구매했다. 그 다음 주에는 기적의 산소 발생기를 40만 원에 샀다. 민우는 점점 지쳐갔다. 어머니를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용돈을 끊을 수도 없었다. 동생들은 계속 용돈을 끊으라고 압박했지만 어머니의 슬픈 표정을 보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형, 이번 달에는 정말 용돈 드리지 마세요. 민수가 강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돈이 없으면 그런 곳에 안 가실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우울해하시면 어떡해?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그것뿐인데. 그럼 다른 취미 생활을 찾아드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에게 다른 제안을 해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동네 산책도 모든 것이 재미없어 보였다. 오직 그 천막들에서만 활기를 찾았다. 거기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얘기도 듣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뭐가 문제야? 할머니는 항변했다. 민호는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그런 모임이 유일한 사회적 접촉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전 재산을 잃을 수는 없었다. 결국 민호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어머니, 용돈은 드릴게요. 대신 한 달에 10만 원만 쓰기로 약속해주세요. 10만 원으로 뭘 사? 요즘 물건이 얼마나 비싼데? 그럼 20만 원으로 할게요. 대신 정말 필요한 것만 사세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주에 혁신적인 수소수 생성기가 나타났을 때 할머니는 또다시 유혹에 넘어갔다.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특별한 거야. 수소수 마시면 암도 예방된다더라. 그렇게 또 50만 원이 사라졌다. 이번에는 민우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정말 이번만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더 이상은 정말 안 되겠어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는 그 천막들이 희망이었고 건강이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자식들이 아무리 말려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어머니 방 앞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순떡 할머니가 혼자 훌쩍이고 있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너희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민우의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도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계속 사기를 당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속이는 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믿고 살아?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한데. 그때 민우는 어머니의 진짜 문제를 이해했다. 외로움이었다.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과 관심이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 후 민호는 접근 방식을 바꿨다.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동네 노인정에도 모셔다 드렸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시큰둥해했지만 점차 다른 활동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노인정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의 시간을 즐거워했다. 하지만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 천막이 서면 여전히 호기심을 보였다. 다만 예전보다는 조심스러워졌고 큰 돈은 쓰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순떡 할머니가 민우에게 말했다. 미안해, 아들아.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구나.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알지? 너희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민호는 어머니를 꽉 안아드렸다. 그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금도 가끔씩 아파트 단지에 천막이 선다. 순떡 할머니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만 이제는 민호와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산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가족들도 이제는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고 관심을 가져준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상황은 많이 나아졌다.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건강에 대한 걱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그 어떤 달콤한 거짓말보다도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은 배웠다. 지금도 민호는 매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린다. 그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어머니를 찾아뵙는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어머니를 사기꾼들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